아, 보혜씨 오랜만이야. 보혜씨 왔어. 대표님, 그 카카오랑 네이버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는데 사요, 팔아요? 설이 지난 첫날부터 또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.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뭐 아침부터 떨어졌던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이었고, 또 워낙 좋은 종목이 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다 4%씩 오르긴 했지만, 이세무사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역사적 신고가가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 동시에 네이버 종가 38만 5,500원 역사적 신고가, 그리고 카카오 50만 원이 넘었네요. 50만 2천 원 역사적 신고가. 짜장면, 짬뽕, 뭐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. 카카오, 네이버 역사적 신고가 좋냐고요? 좋습니다. Yes. Absolutely. Right away. Sure thing. Certainly. 대표님, 주식이 고점인데 그만해야 되나요? No. I said no. And no. 안 웃겨? 내가 어떤 주식 판단할 때 맞다, 틀리다는 생각하지 않고도 나오는 게 좋아요. 제가 보기엔 미리 생각을 미리 해놓는다면.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좋게 보냐고요? 저는 늘 좋게 봤는데,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안 좋게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죠. 밸런스 포트폴리오에 버전 1, 버전 2에 카카오가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작년 5만 돌파 때 새 종목 말할 때도 LG전자, 현대차, 그리고 카카오.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오른 이유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쿠팡의 나스닥 상장과 이제 관련이 깊죠. 그래서 결국 쿠팡이 뭐 40조, 50조, 55조 이야기 나오고 있고,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시총은 60조, 63조, 카카오의 시총은 44조. 그래서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이 적당한 것이냐 해서 너무 막 우리가 재무제표에 우리의 뇌신경이 함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. 무슨 뜻이냐면, 재무제표로만 본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쿠팡 뭐 흑자 얼마나 나고 있어? 적자 아니야? 뭐 이런 말 있죠. 테슬라는 작년, 재작년까지도 매번 그 소리를 들었던 회사고요. 근데 테슬라는 지금 미국 탑5 시총 900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. 시총이 900조면 삼성전자보다 거의 2배예요. 삼성전자 지금 500조잖아요. 그래서 20년 역사의 삼성전자가 500조인데 이제 테슬라 몇 년 됐다고, 상장한 지 한 10년 됐을까요? 테슬라가 900조? 말이 돼? 흑자도 안 나는데 삼성전자 이익이 얼마나 많은데 이익도 안 나는 테슬라가 웬 900조? 이익도 안 나는 쿠팡이 웬 50조?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, 재무제표의 수익으로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성장성을 분명히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읽어내든지, 또는 재무제표가 아닌 외적인 또는 질적인 부분에서 읽어내든지,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설 연휴 때도 우리 보혜 씨가 편집 잘 해주시고,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편집 지원하신 분들,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두 분에게밖에 부탁을 못 드렸죠. 뭐 우리 영상이 무슨 일주일에 막 50편씩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탁드린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또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 못 드린 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어쨌든 설 연휴 때 영상이 이제 3개가 나갔는데요. 그 3개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였죠. 우리 뭐 재무제표 꼭 봐야 되나요? 당연히 봐야 되죠. 차트도 봐야 돼요. 그리고 성장주 투자? 너무나 좋은 투자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시면 재무제표도 보고, 재료 정보도 보고, 차트도 보고, 성장주 투자의 좋은 점도 보고,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창의적인 마음으로 주식을 한다면 왜 쿠팡이 40~50조의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는지, 또는 그런 재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역사적 신고가랑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이렇게 또 연상이 가능할 겁니다. 어쨌든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쿠팡 상장이었어요. 그 이유는 이따가 상승률 항의에도 말씀드리겠지만, 쿠팡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물류 또는 제지 이런 쪽.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부터 한번 볼게요. 우리가 장을 분석하는 3가지 도구. 첫 번째,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형주는 어떻게 움직였냐. 삼성전기는 3% 상승, SK하이닉스는
4% 상승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나라 증시 설 연휴 때 안 열리는 동안 미국 증시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한 번에 그게 좀 반영이 된 느낌이고요. 반대로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2차전지 3대장에서 SK이노베이션 한 종목만 빠졌던 이유는 뭐 LG화학과의 소송의 결과가 미국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그나마 SK이노베이션 양선으로 뭐 마이너스 4%면 제 생각엔 되게 잘 버틴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그 아래쪽에서 뭐 NC소프트 마이너스 2% 좀 아쉽고 뭐 크게 뭐 그 아래에서 더 볼 건 없습니다. 요 S-오일 오늘 7% 상승 꽤 큰 상승 나왔습니다. S-오일 7% 상승. 자, 시가총액 비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뭐 이슈라고나 할까 제목을 뽑자면 아까 우리 보혜 씨가 질문했던 밸런스 에셋 대표 이정윤입니다. 여러분, 저는 10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암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부자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상담 전화 주세요. 슈퍼게이밍 이세무사와 함께 부자의 꿈을 실현하세요. 네이버와 카카오의 역사적 신고가, 그리고 그 쿠팡과의 연관성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거래 대금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. 거래 대금상위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이 나왔죠. 그래서 얘가 떨어진 개파락이 꽤 컸어요. 개파락이 거의 7%대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좀 강한 양선 나오면서 1조 거래가 됐고요.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이제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였죠. 코로나 백신 관련주였죠. 러시아 백신 관련. 그래서 바이넥스가 오늘 역시 1조짜리가 1조가 거래되는 1조짜리가 1조가 거래되면서 오늘 9% 이틀 연속 상승했고 SFA 반도체도 사실 오늘 굉장히 돋보여요. 무슨 뜻이냐면 오늘 반도체 아까 제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3% 4%씩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반드시 아랫단 애들을 봐줘야 되고요. 오늘 SFA 반도체 1조 4천억짜리인데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26%까지 오르면서 거래대금이 역시 또 1조 가깝게 움직였고요.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. 제주반도체는 보야씨 제주반도체 업종이 뭐겠어? 반도체. 당연히 반도체지, 당연히. 그죠?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주린이야. 정말 나는 종목을 잘 모르는데 주식은 꼭 하고 싶어. 근데 반도체가 좋대. 그럼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나는 주린이는 아니고 좀 연구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주식 공부도 한 10시간씩 해. 이제 주린이를 탈피해서 중수가 됐어. 그러면 꼭 삼성전자를 살 필요 없어요. 그런 질문 되게 많아요.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만 사면 되나요? For the last time, no. No. 한국 증시는 꼭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요. 삼성전자를 사면 주가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보다 좀 낮은, 베타가 좀 낮은 그런 종목,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향한 종목. 요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삼성전자는 시장의 움직임보다 좀 둔탁한, 물론 빨리 오를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. 그 대신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향한, 그래서 내가 정말 주식을 모르면 삼성전자 사면 돼 라고 누구나 조언할 수 있는. 그런데 그 삼성전자 사면 돼를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삼성전자만 사야 돼로 착각을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. 왜냐면 오늘 반도체주 중에서 5% 10%씩 오른 반도체주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찾는 게 능력이 있다. 바이오 쪽에서 또 현대바이오가 12%가 올랐고요. EID 오늘 이트론 EID 뭐 이쪽 애들이 좀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고, 이트론도 여기 있죠. 이트론, EID 이쪽 애들. 전체적으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.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신규 상장 신고가를 쳤는데 그 이유는 얘가 쿠팡과 또 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 겁없는 신이 중장기 목표가 뭐 쿠팡 성장 수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.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. 상승률 상위 종목은 오전장까지만 해도 상한가 종목이 한 5개, 6개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17개가 나왔고요. 상한가 17개에 상승률 탑 30이 오늘 16%야. 굉장히 개별 종목 좋았다.
그래서 종목별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등락현황으로 본다면 상승률 거래소가 553대 273, 그리고 코스닥이 1000대 300이에요. 그래서 상승 종목이 거의 뭐 2배, 3배 이상 높고요. 상가 종목도 많이 나왔고 상승률도 높았다.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대표적인 쿠팡 수혜주가 이제 동방이었죠. 물류 관련주인데 이제 동방은 그냥 점상한가 갔어요. 점상한가. 그래서 오늘 쿠팡 관련주가 사실은 우리 설 연휴 동안 나온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였다.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다. 그래서 뭐 영풍제주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. 이런 골판지, 제지 이쪽도 쿠팡 관련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동방도 있고 영풍제지도 있고 요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얘도 또 뭐 쿠팡 관련주라고 써 있고 왜냐면 얘가 무슨 사료 뭐 이런 것들을 쿠팡 OEM으로 이렇게 뭐 생산을 한다. 뭐 KCTC도 마찬가지, KTCC도 마찬가지. 그래서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. 상한가 종목 중에 쿠팡 관련주들이 절반 이상이고요. 그 아래쪽 애들 중에서도 쿠팡 관련주들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관련주죠. 시그네텍스도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, 제주 반도체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시장의 핵심은 쿠팡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로 읽어내시면 가장 정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방송 잘 했나요? 네. 이제 오늘 시장 정리할게요. 되게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제가 요즘은 좀 막 배도 나오고 했지만 운동 많이 좋아했는데요. 워밍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운동할 때는.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워밍업을 하죠. 우리 주식시장이 목금토일 안 열렸고 또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밸런스 에셋은 화수 이틀 또 휴가였기 때문에 화수 목금토일 6일 동안 장마감 분석을 못했잖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해서 저도 좀 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감을 잃은 모습을 보셨다면 내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. 왜냐면 오늘 이제 워밍업 끝났으니까. 오늘 장의 핵심은 시총 상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역사적 신고가 간 거 굉장히 큰 의미.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잘 갔으니까 언택트가 코로나가 끝나고 못 가.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왜? 코로나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은 잘 갔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도 4차 산업혁명은 계속 될 것이다. 그 중심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으니까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간 거야. 근데 거기에 좀 기름을 부은 게 야, 쿠팡이 50조야? 얘네는 몇 조야? 이런 거.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쪽이 제일 핫했다. 그리고 거래대금 쪽 또는 상승률 상위 쪽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또 다음 주면은 또 성장주 리스트 발표하는 주말이네요.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또 2월의 성장주 차트도 좀 돌려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매달 하는 성장주 방송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세요. 작년 5월인가부터 하면 있을 거예요. 5월인가 6월인가 거의 이제 뭐 6개월이 훨씬 넘고 1년 가깝게 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. 단 한 번도.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매달 성장주에 들어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빠질 수가 없는 상태죠. 그리고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는 개념보단 이제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. 쿠팡 관련주는 성장주라는 개념보단 그럼 가치주냐? 그것도 아니에요. 그럼 뭐냐? 재료주죠, 재료주. 근데 이 재료가 단기적인 재료냐, 중장기적인 재료냐에서 조금 이제 그건 쉽지 않아요. 제가 AI도 아니고. 그럼 이제 쿠팡 관련주는 어쨌든 오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완전히 버프를 받았죠. 그 이유는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재료가 연속성이 얼마까지 가 있느냐는 제가 점장이가 아니니까 맞출 수는 없어요. 근데 만약에 가다가 한번 꺾이면 2차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워낙 큰 재료라서 그래서 한번 쿠팡 관련주는 성장주는 아닌데 재료 가치주로서 재료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 차원에서 보시라. 반도체는 성장주다. 또 네이버 카카오도 성장주다. 이걸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랜만에 여러분들 설 연휴 때 영상 3개에는 부자 노래가 없었으니까 오늘 부자의 공식 4번째 줄까지 다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서 부자의 공식 책 다 사보셨죠?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의 공식 우리가 4번째 줄까지 한번 노래 부르겠습니다. 시작.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. 시세무사 부자 공식 잘 알면 돼. G는 소득 성장률, R은 투자 수익률,
재테크는 이세무사. 세무사! 예스! Yes. 안녕하세요. 이정윤 세무사입니다. 설 연휴 잘 마치고 복귀 신고합니다. 시간은 12시입니다. 연휴 동안 미증시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밀리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가장 큰 재료는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었는데요. 오늘 시장에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수부터 보면 거래소 1.38% 상승, 코스닥 1.5%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편안한 양선 상승입니다. 공매도 연장, 게임스탑, 설 연휴 등의 악재가 사라진 편안함이 지수로 반영된 모습입니다.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탑10 중에 기아차만 보합권 등락을 거듭할 뿐 특히 반도체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%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도 쿠팡 상장에 힘받아 동반 주가 레벨업 진행 가능성을 보이고 있네요. 2차전지 3대장 중에는 악재 나온 SK이노베이션만 4% 하락입니다. NC소프트도 오늘 3%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, TCK 등이 8%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은 반도체의 날임을 보여줍니다.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동방, 대형포장 등 쿠팡 관련주, 이수앱 지수 등 코로나 관련주를 비롯하여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며 SFA 반도체, 제주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주와 쿠팡 관련주 등이 오늘 상승률 종목의 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반도체 관련주는 매달 성장주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산업이니 다들 잘 아실 테고 쿠팡 관련 호재는 결국 국내 상장 산업 중 비교 종목들의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데 재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. 설 연휴 첫날 치고 매우 좋은 흐름으로 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답을 해주는 하루네요. 여기까지 정리합니다. 오늘의 한 줄 평, 반도체가 가니 시장이 편안하네.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!